나는 과연 나이 들어서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익숙한 이불 속에서 노후를 보내는 삶,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건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 오랜 시간 요양병원에서 근무해온 간호사와 요양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병원에 오래 머무는지 처음 만나보면 감이 온다고요? 그 말이 처음엔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노년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진실은 이렇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 병원에 오래 머무르는 건 단지 운이나 체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평생을 쌓아온 삶의 습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 몸을 쓰고 어떻게 마음을 돌보며 무엇을 먹고 살아왔는가, 그게 결국 병원에서 보내는 노년과 집에서 살아가는 노년을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수십 년간 현장에서 관찰된 결과이자 노후를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첫째, 몸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요양사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걸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늙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평생 걷고 쓸고 닦고 정원을 손보고 먼 거리를 가는 대신 집 안에서라도 계속 움직였던 사람들.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생활의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부터 몸은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누워버리면 다시 일어나는 건 쉽지 않지요. 운동이라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10분 산책, 집안일, 물건 정리, 계단 오르내리기, 그런 소소한 움직임이 쌓여 오래 사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움직이며 살고 있을까요? 내 하루의 리듬은 나중에도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줄까요? 둘째, 음식과 식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먹는 걸 가볍게 넘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노후에 덜 아픕니다. 덜 지칩니다. 그리고 덜 병원에 갑니다. 요양원에 오래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식사에 무관심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자극적인 음식, 배가 부르도록 먹는 습관, 그건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노후에도 병원과 거리가 먼 분들은 달랐습니다. 식재료를 고르고 직접 만들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었습니다. 소식하고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건강한 한 끼를 삶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식처럼 느껴졌다는 요양사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은 내 몸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넘긴 한 끼가 쌓이고 있을까? 그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감정을 풀 줄 아는 사람들.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한 몸으로도 잘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몸을 가졌는데도 스스로 무너져버립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 중에는 외로움과 분노, 후회와 스트레스를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감정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쌓이다 보면 식욕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무너지고 결국 건강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반면 집에서 스스로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웃고 감사할 줄 알고 감정을 너무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의 분노에도 금방 흘려보내고 슬픔이 와도 묵묵히 이겨내는 힘, 그게 바로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버티게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 나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 질문이 나중에 내 몸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넷째,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누군가, 문득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친구, 혹은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가족. 요양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보다 마음이 외로운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누워있는 것,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 그건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건강하게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까운 이웃, 자주 연락하는 친구, 서로 밥을 챙기고 안부를 묻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곁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요? 그 관계들이 나중에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스스로를 돌보는 감각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기 몸과 마음을 스스로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무리하지 않고 쉬는 것, 마음이 힘들 때 무시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것, 매일 거울을 보며 내 얼굴, 내 자세, 내 표정을 관찰하는 것. 요양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대체로 이런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참고 참다 병을 키우고
감정을 덮어두다 병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은 몸의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았고 마음이 불편한 날은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나름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병원과 한참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양원에 가느냐? 집에서 사느냐는 결국 복불복 아니냐고요. 물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든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사들의 오랜 경험은 말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습관이라고요.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 나는 매일 움직이고 있나? 나는 잘 먹고, 잘 자고, 마음을 잘 돌보고 있나? 나는 누군가와 연결돼 있나?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그 질문에 조금씩 더 나은 답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병원보다 집에서 늙는 삶으로 이어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